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요. 청취자분과들 4637님께서 국민은 정치가 검찰을 망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1632님께서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원전 수사 검찰이 왜 제대로 수사 못하나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30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토론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분들은요.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 주시고요. 자, 유튜브에 지금 들어오셔서 직접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서른 의원께서 네. 자, 기소권 수사권 이거 같이 공수처에 주는 거 이 관련해서 하신 말씀 있으시죠? 광고 하도 그리가지고 예. 흐름이 끊어졌네요. 네, 예. 2004년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 그 공수처법은요. 국가청렴위원회 소속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 밑에 공수처를 두게 해가지고 예. 국가청렴위원장이 제청하면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공수처법을 독립기구로 만들었습니다. 아예. 예. 아예 독립기구로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장치를 했기 때문에 기소권 수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적절하게 검찰이 갖고 있는 또는 검찰뿐만 아니고 공직자 부패 수사처니까요. 공직자는 검찰뿐만 아니고 국회의원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죠. 고위공직자는 다 여기서 부패하면 여기서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부패 전담처이기 때문에 검찰이 예. 경찰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검찰이 하더라도 먼저 이 인진만 했다가 그건 공수처에서 달라고 그러면 공수처 주는 게 맞죠. 그렇게 하도록 했던 장치이기 때문에 따라서 기소권 수사권 가지고 시비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 가지고 시비할 것 같으면은 뭐 끝이 없는 시비죠. 그래서 여기는 진행되는 부분이라 해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장치됐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 자서전을 보면은요. 결국 노무현 대통령 때때로 못했습니다. 네. 하려고 했는데 네. 검찰이 집요하게 방해를 합니다. 로비도 하고 방해도 하고 결국 뭐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게 안 되고 지금에서 된 것 아닙니까? 그 결론은 검찰이 그 자서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검찰이 엄청난 방해를 해서 결국 검찰이 성공한 거죠. 성공했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서 될 수 있었던 것은 검찰이 로비 안 된다. 검찰이 갖고 있는 검찰 개혁이 뭐가 검찰 개혁이냐.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공수처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 공수처는 장치를 만들어야만이 검찰이 갖고 있는 잘못된 부분을 고칠 수 있지. 그냥 이대로 가서는 어떤 장치도 안 된다. 공수처를 제도적으로 도입을 하지 않으면 검찰 개혁을 못한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따라서 하려고 하는데 검찰이 검찰총장이야 지금 전 검찰이 뭉쳐가지고 이걸 못하게끔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태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야당과 검찰이 지금 붙어가지고 한 통속이 돼가지고 이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이 큰 흐름 중에 제일 큰 장치가 공수처입니다. 이 공수처가 작동이 되면은 검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이건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야당과 지금 검찰이 한편이 돼가지고 공수처를 어떻게든 한편으로는 국회에서는 공수처 발족을 못하게 하고 또 한편에서는 검찰 내에서는 법무부 장관을 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나서는 법무부 장관 공격해가지고 어떻게든 다운시키려고 그러고 조국 장관부터 시작해서 조국 장관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런 내용을 하려고 하는 검찰 개혁을 하려니까 검찰이 다 잘라낸 것 아니겠습니까?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추미애 장관이 그냥 워낙 더 세게 나가니까 이 싸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싸움입니다만은 어쨌든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이 흐름 국민이 바라는 20몇 년간 진행해왔던 이 흐름을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과정 중에 공수처를 지금 출범시키려는데 야당이 지금 방해를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건 그 방해는 이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서른 의원께서는 이제 이 공수처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소권, 수사권 모두 함께 갖고 있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우리 법 제정한 상태대로 가야 예.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홍 의원께서는 그럼 만약에 저는 이 문제를 만약에 수사권이 있더라도 기소권을 만약에 분리한다 그러면 어느 쪽에 기소권을 뭐 이를테면 기소권 어디 분류하든 저는 이건 예. 분류가 돼야 된다는 원칙을 예. 갖고 있는 거고요.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말 속의 말이라고 지금 서 의원 얘기 속에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고 있는 건 안 된다. 그래서 개혁을 하자. 예. 이렇게 지금 줄기차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공수처는 두 가지를 다 가져요. 그럼 공수처가 잘못했을 때 독립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이걸 제지합니까?
그건 검찰이 하게 돼 있습니다. 검찰이 그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하부기관에서 또 상부기관 있는 걸 또 합니까? 이거를 지난번에 논의 과정에서 우리가 주장한 게 이 독소 조항을 없애고 대통령도 개입을 않는 거를 문안에 넣자 그랬는데 그걸 끝까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오다 보니 대통령 권한 여기 개입하지 못하게 한 것을 넣지 않는 것은 바로 개입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대통령이 또 중요한 것은 보세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 기소권 이 수사권을 검찰이 갖고 있는 걸 공수처에서 다 갖고 있으면서 종횡무진 딴 데서 수사하는 걸 갖고 와서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독소장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건드리고 결국은 숫자로 밀어붙여서 오늘의 상황 왔다 이게야. 그럼 왔었는 것도 우리가 백보양보해서 일단 공수처를 탄생시키자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구속 요건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제도를 전부 입만 맞는 대로 다 날치기로 해서 다 끝까지 이렇게 한다면은 이게 바로 사유고 정권 유지하는 공수처밖에 될 수 없다는 거죠. 7명 규정이라든지 또 5년의 그 수사권 경력 있는 사람 그거 삭제한 거라든지 또 11월 3일 날 이 검찰에 그 우연에 이거 재고를 받는다든지 자문을 받게 돼 있는 규정 이거 다 지금 삭제됐잖아요. 이게 누가 한 겁니까? 추미애 장관이 한 거거든. 이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여곡절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국민에게 새로운 법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잘하자는 데는 전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무리 단계만큼은 좀 지혜를 동원해서 연말 국민에게 든 편은 또 이것 갖고 그러면은 오늘 아까 얘기한 대로 7명이 하게 돼 있는데 6명, 5명이 해도 된다. 이런 개인적인 또 정당의 유권 해석으로 밀고 갔다. 국민은 또 불안한 거예요. 이 문제 가지고. 그래서 저는 되풀이된 얘기인데 이 권력을 가진 쪽에서 좀 더 국민에게 편안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야당의 의견을 어느 정도는 들어줘야 되는데 날짜 정해놓고 그 날짜 안 되면은 그냥 투표로 밀고 간다든지 날치기로 가버리면은 이래서 이게 독재라는 얘기를 쓰는 거고 사유라는 얘기를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이 문제는 나는 네. 이제 오늘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가 관심 있게 보겠지만은 예. 진짜 이거를 7명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5명도 좋고 4명도 좋고 과반이면 된다. 예. 이런 숫자로 해서 이 문제를 마무리하는 거는 또 하나의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예, 오늘 회의 정족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시간 끌기에 네. 넘어갈 예. 수가 없죠. 예,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이제 방금 계속해서 이제 추미애 장관 얘기도 나왔는데 추미애 장관이 결국은 이제 윤 총장 정직 2개월 결과 나오자마자 바로 사퇴 카드 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서 징계 재가를 하면서 추 장관의 결정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띈다고 보십니까? 네, 홍 표현께서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예. 뭐 우리 추 장관이야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대신 다 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이 평가한다는 얘기 했을지 모르는데 그것이 순리와 원칙을 지키면서 대통령 역할을 대신했다면은 국민도 박수를 치는데 이건 대통령을 위한 집권당을 위한 이 권력 구조를 자기들 입만 맞는 대로 한 총대를 맨 하나의 장관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추 장관은 자기는 자기가 찔른 겁니다. 얼마나 불명예스럽고 대한민국 역사가 살아있는 한은 이렇게 추억의 장관을 한 1년 동안 할 수가 없어요. 법이 있습니까? 경호가 있습니까? 원칙이 있습니까? 그저 자기들 입에 맞는 사람들 민 모여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또 당에서는 바람 잡고 또 대통령은 거기에 훈수 두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치적으로 또 거기다가 경제까지도 파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래서 저는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거는 좀 늦었고 예. 또 여기에 대한 것은 역사적 심판은 저는 기다리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추 장관. 그거는 지금까지 뭐 아까 제가 몇 가지 얘기했는데 그 예. 외에도 한 7가지 정도의 이 선례를 놓고 보면은 이 장관이기 때문에 독선적으로 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원칙을 무시하고. 이런 것들은 지나간 일이지만은 역사가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언젠가 물어야 될 이 추 장관의 행동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홍표 의원께서는 추 장관이 1년 동안 대통령을 대신해서 총대를 메고 활동을 했고 그래서 1년 동안 아까 좀 강한 표현을 쓰셨는데 추하게 활동을 했다 이렇게 평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이가 늦었는데
역사적인 심판은 앞으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셨습니다. 그럼 서른님께서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는 반대죠. 저는 반대인데 예. 정반대인데 추미애 장관이 그 장관을 맡기 전에 이 조국 장관이 온갖 시련을 겪다가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검찰 개혁에 실패하고 본인이 대래 당했는데 당한 것도 아주 처절하게 당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멸문지화를 당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이 과장된 표현은 아닐 것 같습니다. 딸, 이 부인, 가족들 전부 다 검찰에 막말로 해서 박살이 났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검찰의 보복이 그만큼 무섭다는 걸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은 장관을 맡았습니다. 검찰이 얼마나 악랄하게 했는지 우리가 눈으로 다 봤습니다. 그걸 뚫고 나와서 지금 공수처법까지 통과를 시켰습니다. 통과를 시키고 공수처를 지금 출범하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반대는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은 검찰 개혁에 맨 앞장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을 정직 2개월 결과가 나오자 그걸로서 자신은 내가 해야 할 역할은 이제 정리가 됐구나 생각하고 이 고난의 길을 내가 걸어왔지만 이제는 이 짐을 내려놓자 이런 심정에서로 이 장관직을 내려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큰 일을 했다 생각합니다. 예, 서른님께서는 추 장관이 그동안 앞장서서 역할을 충분히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역할을 내려놨다 이렇게 평하셨습니다. 오늘 여의도 중계석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